안녕하세요. 복지천사입니다. 드디어 2023년 하반기 정부의 각 부처별 추가되는 복지 정책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유한 정보들만 추려서 정리했으니 자세히 보시고 꼭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초고령화 고물가 시대에 이러한 혜택을 알고 절약하는 것도 하나의 노후생활 대책인 건 아시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처에서는 첫째로 국내 공항 짐 배송 서비스 대상 확대 운영인데요. 금년 7월 말부터 김포, 김해, 대구 등 전국 주요 공항 도착 승객까지 짐 배송 서비스를 확대 운영합니다. 대상으로는 기존 제주공항에서 김포, 김해, 대구, 청주, 광주 공항 도착 승객으로 확대인데요. 짐 배송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여객은 출발 하루 전 0시까지 짐 배송 전용 앱 APP로 신청한 후 출발 공항에서 수화물을 항공사에 위탁하면 대행업체가 도착 공항에서 승객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 숙소까지 배송하며 시행일은 23년 7월 말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 상향인데요. 정부는 고물가 시기 국민 교통비 절감을 통한 민생 부담 완화가 필요하여 월 최대 66,000원 적립으로 연 67만 3,2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하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최대 44회까지 적립되던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가 최대 60회까지 적립됩니다. 2023년 7월부터 기존에는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던 대중교통 45회에서 60회 이용에 대해서도 마일리지가 적립됨에 따라 최대 적립금이 월 11,000원부터 최대 48,000원에서 월 15,000원부터 최대 66,000원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알뜰교통카드 발급 카드사가 기존 6개에서 11개로 증가해 국민의 선택권도 확대되며 기존 신한, 우리, 하나, 로카, 티머니, DGB에서 신규 국민, 농협, BC, 삼성, 현대로 확대했으며 시행일은 2023년 7월입니다. 금융재정조세 부처에서는 첫 번째로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하였는데요. 소비자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하여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등 신용대출 취급, 주요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대상으로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4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 이하의 직장인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며 대출 비교 플랫폼 앱,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총 15분 안에 금리, 한도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은행 캐피탈사에서 저축은행 등 금융업권 간 갈아타기 역시 가능하여 금융 소비자는 자유롭게 원하는 대출 조건을 찾을 수 있는데요. 고령자 등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의 경우 주요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시행일은 2023년 5월 31일부터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행자 휴대폰 모바일 신고 및 납부 서비스 제공인데요. 2023년 7월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 신고를 통해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데요. 여행자가 해당 앱을 통해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 납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현재 인천공항 T2와 김포공항에서만 가능한 모바일 신고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추진 배경으로는 5월 1일부터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성실 신고자 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부터 세금 부과 납부까지 모바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통관 환경 구축이며 시행일은 2023년 7월 17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연금 계좌 추가 납입 확대인데요. 1주택 고령 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 계좌에 납입하여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1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억 원을 한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개정 내용은 2023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이며 주요 내용은 1주택 고령 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에 대해 연금 계좌 추가 납입을 누적 한도 1억 원으로 허용한다입니다. 단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시행일은 2023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네 번째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 추가인데요.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 관람료를 도서 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 소득 공제 적용하며 시행일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보건복지고용 부처에서는 첫 번째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관리 지원 확대인데요. 2023년 7월부터 연내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68개 시군구까지 확대 설치되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급식시설 약 1,600개소 32,000여 명에 대한 급식 위생 영양관리 지원이 확대됩니다. 2022년 전국 20개 시군구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837개 노인장애인 시설에 대해 급식 관리를 지원합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센터 소속 영양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급식 위생 영양관리 지도를 하며 질환 맞춤형 식단 제공, 대상자별 교육 및 이용자별 영양관리 등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식약처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완료하여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행일은 2023년 7월 하순경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근거 규정 시행인데요. 2023년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은 제외되며 촬영한 영상은 범죄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 의료 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위한 경우 또는 환자, 의료진 등 촬영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과 제공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이전에 환자와 의료기관을 위한 CCTV 설치 촬영 세부 사항을 추가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 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시행일은 2023년 9월 25일부터입니다. 세 번째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실시인데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요양병원 시설 이용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 서비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등이 확충되고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 노인 맞춤형 돌봄, 방문 건강관리 등 간 연계가 강화됩니다. 시범사업은 12개 시군구에서 시행되며 2023년 7월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추진되며 광주 서구 북구, 대전 대덕구 유성구, 부천, 안산, 진천, 천안, 전주, 여수, 의성, 김해 지역에서 우선 시작됩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의료와 건강관리돌봄 서비스 연계를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이 가능한 기본적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등급외자 등 일시 의료 돌봄 수요군, 급성기, 요양병원 퇴원 환자 등 돌봄 필요도가 높은 노인이 대상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방문형 의료 서비스 확대 및 의료 돌봄 서비스 간 연계이며 장기 요양재택 의료센터 연계 및 방문 의료 지원센터 구성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문 의료 서비스 확대와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치매 안심센터 연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사업별 지침 예산 연계 등이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주거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사회 서비스 등이 있으며 시행일은 2023년 7월 1일부터입니다. 네 번째로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 일상 돌봄 서비스 도입인데요.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 돌봄 청년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지원합니다.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 가사 서비스와 함께 심리 지원, 병원 동행, 교류 증진 등의 특화 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소득 수준에 따른 적정 부담을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사업 지역 및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청장년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사회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의 필요성입니다. 주요 내용 및 대상으로는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이며 질병, 사고로 인한 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주돌봄자가 없는 경우며 재가 돌봄 가사와 함께 심리 지원, 간병 교육, 병원 동행, 교류 증진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지자체가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발급, 대상자는 지정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바우처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시행일은 2023년 하반기 지자체별로 상의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복지천 4채널에서는 노후생활비 대비에 관한 기초연금 등과 같은 각종 연금제도 및 의료생활복지 정책 등의 영상을 공유하고 있으니 방문하셔서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